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인텔을 꺾고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1등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인텔을 아주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이겼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했습니다. 성장률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0.8% 플러스 성장을 한 반면에 인텔은 마이너스 10.8%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인텔의 주력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즉 CPU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같은 기업에서 인텔을 손절하고 자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텔은 앞으로도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를 통해서만 거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매출에 크게 타격이 없었던 거죠. 물론 3사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이 3사만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나머지 기업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만 보시면 되고 또 10위권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보니까 퀄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 정도가 있네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1위, 하이닉스가 3위, 마이크론이 5위입니다. 분명히 메모리 시장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3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메모리는 3사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도 세 기업에서 골고루 크게 나눠 먹는 거고 비메모리는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파이가 커도 각 기업에게 할당되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간혹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먹거리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하지만 메모리만 해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비메모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쯤이면 아마 삼성전자의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1위지만 그때쯤 되면 넘사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을 삼성전자와 1, 2위를 항상 다투는 인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전자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한정에서는 세계 3위 업체고 전체 반도체 중에서는 5위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기간은 연초 대비 그리고 1년, 5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초 대비 수익률 삼성전자 마이너스 25%, 인텔 마이너스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32%, 마이크론 마이너스 38%. 일단 연초 대비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방어율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크게 하락을 했죠. 이번엔 1년으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5%, 마이크론 마이너스 27%, 삼성전자 마이너스 28%, 인텔 마이너스 31%. 기간을 1년으로 보니까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위, 인텔이 꼴찌입니다. 자, 이번엔 5년으로 볼까요? 아무래도 기간을 길게 볼수록 좀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152%, 마이크론 84%, 삼성전자 22%, 인텔 12%. 전부 다 플러스 수익권이긴 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인텔이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저평가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고평가받았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잘 나갈 확률이 높다. 원래 가는 주식이 계속 더 잘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미래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반도체 전망이 밝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잘 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30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에 투자하시면은 장 걱정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 방에 훅 갈지 한 방에 크게 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지금 보장받고 있고, 이미 치킨 게임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중국이 도전을 해왔었는데 중국도 쫄딱 망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미친듯이 투자 들어갑니다. 이미 TSMC 이은 세계 2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자체는 사실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지금 4나노를 넘어서 3나노에서 누가 더 빨리 양산하느냐를 놓고 TSMC와 세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가 3나노에 먼저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운드리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는 약점,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시황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두 종목에 다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마이크론과 인텔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굳이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만 하나로 묶어 놓으면 반도체 섹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수익률과 또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는 분명히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반도체는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최종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